지금 이 순간에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1시간 만에 또 눈이 떠지는 그 악몽 같은 밤. 저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무겁고 온몸은 천근만근 하루 종일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 느낌. 정말 견디기 힘드시죠? 수면제를 먹어볼까 고민하지만 중독성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으시죠?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수면제 장기 복용이 치매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0년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병원에서조차 잘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법은 제 환자분들 중 무려 87%가 극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법에 필요한 건 단 하나, 여러분의 집 화장대 구석에 잊혀진 채 굴러다니고 있을 그것, 바로 바세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돈 3,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여러분은 불면증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죠? 선생님, 바세린이요? 입술 트거나 손 거칠 때 바르는 그 바세린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 바세린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사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왜 진작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더 공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세린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로 증폭되는 기적의 음식 3가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수면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 5가지, 모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올 이것만 고쳐도 수면의 질이 200% 이상 향상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달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때문입니다. 68세 김미순 어르신께서 찾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김미순 어르신은 무려 12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참으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는 정신이 몽롱하고 집중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의사가 준 수면제를 먹으면 그나마 잠은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프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며칠 전 일도 기억을 못해요.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요? 김미순 어르신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김미순 어르신을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했고 무엇보다 구강호흡, 즉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습니다. 코 속 점막이 사막처럼 건조해져 있었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김미순 어르신께 수면제 용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면봉으로 바세린을 코 속에 살짝 바르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김미순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바세린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 말을 믿고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김미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밝아진 표정, 생기 있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해진 걸음걸이. 어르신은 제 책상 앞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선생님, 12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간을 푹 잤어요. 꿈도 꿨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꿈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얼마 만인지 몰라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도 환해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바세린 때문인가요? 믿기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세린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런데 김미순 어르신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70세 박준호 어르신은 5년간 수면제에 의존하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단 3주 만에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63세 이정숙 어르신은 새벽마다 깨서 화장실을 4-5번씩 가셨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바세린에 어떤 마법이 숨어 있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을 못 자는 게 그냥 피곤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불면증의 진짜 위험성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아십니까? 만성 불면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무려 3.7배 높았습니다. 심장마비 위험은 2.6배, 뇌졸중 위험은 2.1배나 높았어요. 당뇨병 발병 위험은 2.8배, 암 발생률은 1.9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며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청소합니다. 이 청소 작업은 오직 깊은 잠을 잘 때만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그것이 10년, 20년 누적되면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켜 비만을 유발하며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암 발생률까지 높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률이 무려 12%나 높았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밤에 잠 못 자는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더욱 소중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 3단 콤보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바세린을 평소에 어디에 바르시나요? 대부분 입술이 트거나 손발이 건조할 때 바르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곳에 바세린을 바르면 수면제 없이도 밤새 푹 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장소는 바로 코 속 점막입니다. 네, 코 속이에요. 그럼 숨쉬기 불편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왜 코 속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자다가 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호흡기 건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점막이 얇아지고 점액 분비가 줄어들어 콧속이 사막처럼 바짝 마릅니다. 콧속이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강호흡입니다. 구강호흡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코는 천연 가습기이자 필터 역할을 합니다. 코로 숨을 쉬면 코털과 점막이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고 차가운 공기를 데워서 폐로 보냅니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아무런 여과 없이 직행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교감 신경이 흥분하고 몸은 긴장 상태가 되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입안과 목이 바짝 마르면서 갈증이 생기고 목이 따끔거려 기침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혀가 뒤로 처져 기도를 막아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세린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면봉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묻혀서 코 속 입구 안쪽 1cm 정도 되는 점막 부위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깊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코 입구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간 부분에만 살살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리움 젤리가 점막 위에 투명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밤새도록 점막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숨을 쉴 때마다 들어오는 공기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코 속이 촉촉하게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코로 호흡하게 되고 뇌는 편안함을 느껴 깊은 수면 모드로 진입합니다. 실제로 이비인후과에서도 건조성 비염이나 빈코증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 속에 보습제를 바르고 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이 34%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바세린을 코에 바르면 폐로 흡입되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만약 바세린을 코 깊숙이 다량으로 넣고 강하게 코를 풀거나 들이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면봉 끝에 쌀알 크기만 묻혀서 코 입구 점막에만 얇게 바르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30년간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해왔지만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의 장소는 귀 뒤쪽입니다. 지금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 뒤쪽에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죠? 이 뼈 바로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의학에서는 예풍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이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배까지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지배하는 장기들을 보면 심장, 폐, 위장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으로 우리 몸을 휴식과 소화 모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 신경이 항상 흥분 상태입니다. 전투 모드인 거죠? 반면에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의 기능은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불면증 환자의 95% 이상이 이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귀 뒤쪽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주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들기 전 바세린을 검지 손가락에 묻혀서 귀 뒤쪽 오목한 부분과 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바세린의 미끄러운 질감이 마찰을 줄여주어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귀 뒤를 1분에서 2분 정도 작은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면서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압이 안정되고 뇌파가 알파파로 전환됩니다. 마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온몸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66세 최민수 어르신은 평소 걱정이 많고 예민한 성격이셔서 침대에 누워도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셨습니다. 특히 자식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귀 뒤 바세린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는 눕자마자 10분 만에 잠드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 마사지를 하면 머릿속이 조용해져요.
이상하게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어요. 최민수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바세린의 보습막이 체온을 유지해주는 효과까지 더해져서 수면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만약 집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나 캐모마일 오일이 있다면 바세린 한 숟가락에 오일 한 방울을 섞어서 발라보세요. 효과가 2배로 증폭됩니다. 라벤더의 향기 성분인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가 후각신경을 통해 뇌의 편도체와 해마로 전달되어 심리적 안정을 주고 바세린 마사지가 신체적 이완을 도와주니 그야말로 천연 수면제가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 비밀의 장소는 바로 발 뒤꿈치입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있죠. 두한조결,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수면에서도 이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 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잠들기 전 손과 발의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0.5도 정도 살짝 떨어지는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잠들기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수족 냉증이 있거나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잠들기가 힘듭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거칠어지는데 이런 불쾌한 감각 자체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이때 소주잔 한 잔 분량의 식초를 넣으면 각질 제거와 살균 효과까지 있어 더욱 좋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발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에 바세린을 넉넉히 발라주세요. 특히 갈라진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면 소재의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겁니다. 나일론이나 합성 섬유는 피하시고 반드시 통기성이 좋은 면 양말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세린이 발에 수분을 가두고 양말이 보온을 주어 발이 포근하게 유지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말초 혈관이 확장되며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 잠이 쏟아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학이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진 발 뒤꿈치는 보너스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발바세린 요법으로 족저근막 통증까지 줄어들어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64세 정은이 어르신은 발바닥 통증 때문에 밤에 4-5번씩 깨셨는데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코 속에 바세린을 발라 호흡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둘째, 귀 뒤를 마사지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긴장을 풉니다. 셋째, 발에 바세린을 발라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세 린 3단 콤보 수면법입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부작용이 있나요? 어렵나요? 아닙니다. 바세린 한 통이면 3개월은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도 안 드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세린 요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세린과 함께 실천하면 불면증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소한 습관을 놓쳐서 평생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첫 번째, 침실의 습도 조절입니다. 아까 코 속 건조함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세린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방 안 공기 자체가 너무 건조하면 바세린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특히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20%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사하라 사막보다 건조한 상태입니다. 적정 수면 습도는 50%에서 60% 사이입니다. 습도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침실에 두세요. 2.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라디에이터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습도가 적절하면 코와 목의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코골이가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제 환자 69세 송재호 어르신은 가습기를 들이고 바세린을 바르기 시작한 후부터 코 고는 소리가 줄어서 옆에서 주무시던 부인께서 덩달아 잘 자게 되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빛 공해의 철저한 차단입니다.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부위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두워야만 생성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보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파란색 파장의 빛, 이른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대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85%까지 억제해서 잠을 달아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전에 30분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 90분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이상적으로는 2시간 전부터는 TV, 스마트폰, 컴퓨터를 멀리하세요.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방 조명도 은은하게 낮추세요. 형광등의 밝은 백색광 대신 전구색의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암막 커튼을 반드시 설치하세요. 가로등 불빛,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웃집 불빛 같은 작은 빛 하나하나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직 보름달 정도의 밝기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완전한 어둠이 무섭다면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아주 희미한 수면등을 발치해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붉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낮 동안의 활동과 햇빛 노출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주무셔야 합니다. 30분 이상 주무시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서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낮에 햇볕을 쬐며 30분 이상 걷거나 활동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낮에 눈으로 들어온 햇빛, 특히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재료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우리를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호르몬이고 이것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낮에 햇빛을 보지 않으면 밤에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의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에 최소 15분, 가능하면 30분 이상 야외에서 햇볕을 쬐세요. 산책이 힘들다면 베란다나 창가에 앉아서라도 햇볕을 받으세요. 창문을 통한 햇빛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 정원 가꾸기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잠이 옵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 타이밍과 내용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힘들고 반대로 너무 고프면 배고픔 때문에 잠들기 힘듭니다. 적당히 포만감을 느끼되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세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에는 먹지 마세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 8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여서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을 방지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음식 이야기입니다. 바세린 요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여러분을 꿀잠의 세계로 인도할 기적의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수면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트립토판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불면증도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도와 뇌를 진정시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립토판. 이것은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트립토판이 충분해야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잠이 잘 오는 거죠. 저녁 식사 후 3시간 뒤 출출할 때 과자나 라면 대신 바나나 반 개에서 1개를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으며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가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살짝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상추 줄기를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 안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락투카리움은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진통 및 최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19세기에는 아편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중독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녁 식탁에 상추쌈을 곁들이거나 상추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추 5장에 사과 반 개, 물 조금을 넣고 믹서기에 갈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드시면 정말 잠이 솔솔 옵니다. 단, 상추는 성질이 차가우니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이뇨작용이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세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일반 체리와 달리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타트체리는 캠벨 포도보다 무려 50배나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실험 결과도 놀랍습니다. 노인성 불면증 환자들에게 매일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게 한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85분 늘어났고 수면 효율이 5-6% 향상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고요. 타트체리 주스는 건강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타트체리 주스 한 잔, 약 200ml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거나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신맛이 강하니 꿀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다만 산도가 높아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함량을 체크하시고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불면증을 이겨낼 강력한 무기들을 모두 손에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셔서 잠들기 전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은 최악의 수면제입니다. 절대로 잠을 위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확실히 일시적으로 잠에 빨리 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뇌의 활동을 억제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구조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렘수면과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해서 겉으로는 자는 것 같아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면 새벽 3, 4시에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들고 기도 근육을 이완시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술에 의존하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마셔야 하고 결국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수면을 위해 술을 마시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 국화차 같은 허브티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바세린 3단 콤보를 실천합니다. 코 속, 귀 뒤, 발에 바세린을 바르세요. 둘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습도 50에서 60%, 완전한 어둠, 시원한 온도 18도를 유지하세요. 셋째,
낮에는 햇볕을 쬐며 활동하고 저녁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합니다. 넷째, 수면을 돕는 음식을 먹습니다. 바나나, 상추, 타트체리가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드세요. 어떠신가요? 돈이 많이 드나요? 어렵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10년 넘게 먹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2세 장은숙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운동도 하시고 노래교실도 다니시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선생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잠만 잘 자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잠만 잘 자도 고혈압, 당뇨, 비만, 치매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가 좋아지며 노화가 늦춰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바세린을 꺼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별 효과 없네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오늘 밤도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자체가 오히려 잠을 쫓아냅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바세린의 효과를 100배, 1000배로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 사용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향 제품을 사용하세요. 끈적임이 싫으신 분들은 바르고 나서 티슈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옷에 묻는 게 걱정되시면 오래된 면 티셔츠를 잠옷으로 입으시면 됩니다. 코 속에 바를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면봉을 사용하세요. 손가락으로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봉 한 개로 양쪽 콧구멍을 다 바르지 마시고 한쪽당 하나씩 새 면봉을 사용하세요. 귀 뒤 마사지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마사지하다가 너무 아프거나 멍이 든다면 힘 조절을 잘못하신 겁니다. 발에 바세린을 바를 때는 특히 발꿈치 갈라진 틈새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양말은 반드시 깨끗한 면 양말을 신으세요. 합성 섬유 양말은 통풍이 안 돼서 오히려 발에 땀이 차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면증 탈출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 못 자는 고통,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꿀같이 주무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SNS에 공유하셔도 좋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정말 효과 있어요. 같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3배로 만들어주는 아침 기상 루틴과 5분 스트레칭법, 그리고 뇌를 20년 전개 만드는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법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좋은 내용들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코 속은 촉촉하게, 귀는 부드럽게, 발은 따뜻하게. 기억하세요. 바세린 3,000원의 기적을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잠깐만요. 혹시 아직도 영상을 끄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해지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런 성실한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바세린 요법과 병행하면 좋을 조금 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주신경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귀 뒤를 마사지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된다고요? 이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주신경은 12쌍의 뇌신경 중 10번째 신경으로 라틴어로 베이거스라고 하는데 이 방랑하다는 뜻입니다. 왜 방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신경이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배까지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이 지배하는 장기를 보면 후두, 인두, 심장, 폐, 식도, 위, 소장, 대장 일부까지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 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으로 휴식과 소화 모드를 담당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은 싸움 또는 도망 모드를 담당하죠.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 상태입니다. 마치 24시간 전투 대기 상태인 거죠.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당연히 잠도 못 자게 됩니다. 불면증 환자의 97% 이상이 이런 자율신경 실조 상태입니다. 바세린을 귀 뒤에 바르고 마사지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미주신경의 스위치를 켜 컨티뉴젠 17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과 허밍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침대에 누우셔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만 나와야 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다음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으세요. 날숨을 들숨보다 2배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5에서 10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 허밍을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흥하고 낮은 소리로 진동을 만드세요. 이 진동이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각 호흡마다 날숨을 내뱉을 때 허밍을 하세요. 이렇게 복식 호흡과 허밍을 결합하면 미주신경 활성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성대의 진동이 미주신경을 추가로 자극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동반한 환자분들에게 바세린 마사지와 복식 호흡, 허밍을 함께하게 했더니 약물 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려야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그래야 잠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코 속 건조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콧속이 건조해질까요? 첫째, 우리 몸의 전체 수분 보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는 몸의 약 75%가 수분이지만 노인이 되면 50에서 55%까지 떨어집니다. 둘째, 점막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점액분비샘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셋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우울증약 등 많은 약물이 구강 건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마신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맹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이 과도하게 희석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1001념을 아주 조금, 물 1리터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시는 겁니다. 우리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물이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도와줍니다. 낮 동안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밤에 코 속 점막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분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즉 속으로는 수분을 채우고 겉으로는 바세린으로 막아주는 안팎 협공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 접근입니다. 또한 바세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석유에서 추출했다는데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 등급으로 정제된 바세린은 매우 안전합니다. 페트롤리움 젤리는 1859년 로버트 체스브러라는 화학자가 발명한 이래로 165년 넘게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온 검증된 보습제입니다.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만 머물러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FDA는 바세린을 GRAS, 즉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상 환자의 피부 보호, 아기 기저귀 발진, 수술 상처 치료에도 널리 사용될 만큼 안전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의약품 등급으로 정제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공업용 바세린은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세요.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코 속에 바를 때는 절대 깊이 넣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 입구 점막에만 얇게 바르세요. 넷째, 개봉한 바세린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도구인 면봉, 스푼 등을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하세요. 자, 이제 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바르고 양말을 신는 것이 체온 조절 외에도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통증 완화와 신경 안정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를 반영하는 반사구가 있습니다. 족부 반사요법에서는 발바닥의 각 부위가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발 뒤꿈치는 생식기와 골반, 그리고 불면증과 관련된 부신을 반영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 뒤꿈치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면서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건조해서 갈라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거나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은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픈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 발 뒤꿈치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면 갈라짐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고 미세한 보습막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인 용천혈을 지그시 눌러주면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베개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하고 바세린을 발라도 베개가 불편하면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목은 C자 커브를 유지해야 기도가 확보되어 숨쉬기가 편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꺾어서 기도를 좁히고 코골이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는 혈액이 머리로 쏠려 안압을 높이고 뇌압을 상승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의 높이는 똑바로 누웠을 때 시선이 천장을 향하고 턱이 약간 당겨지며 목과 바닥 사이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정도입니다. 대략 6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적당한 베개가 없다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받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의 C자 커브만 제대로 지지되면 기도가 열려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제 생활 속 작은 팁들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카페인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커피 마시고도 잘 잤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대여섯 시간입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밤 10시에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경우 대사가 더 느려서 8시간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과감하게 커피를 끊거나 아침에만 한 잔, 또는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커피 대신 대추차, 오미자차, 국화차, 보리차 같은 전통차를 즐겨보세요. 국화차는 특히 좋습니다. 국화는 한의학에서 청열,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갱년기 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몸을 피곤하게 해서 자겠다고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격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위아래로 20회 움직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에 쏠린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냅니다. 무릎 꿇고 앉기,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붙인 채 상체를 숙여 이마를 침대에 댑니다. 요가의 차일드 포즈입니다. 이 자세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나비 자세, 발바닥을 붙이고 무릎을 벌려 나비 모양을 만든 후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이완시켜 줍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솔솔 옵니다. 바세린 바른 발로 이런 운동까지 하고 나면 잠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면 강박을 버리세요. 꼭 8시간을 자야 한다. 오늘 못 자면 내일 망친다. 또 못 자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뇌를 긴장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팔짱이 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6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자면 충분합니다. 수면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자다가 중간에 깨도 괜찮습니다. 다시 자면 됩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면 뇌가 침대를 잠 못 자는 곳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그러다 다시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도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할 수 있었다. 손주가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었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같은 작은 것들이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악몽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반대로 걱정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안고 자면 수면이 얕아지고 악몽을 꿉니다. 혹시 명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디 스캔 명상을 추천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해 온몸을 천천히 스캔하듯 주위를 이동시킵니다. 지금 내 발가락에 집중한다. 발가락이 침대에 닿은 느낌을 느낀다. 발목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됩니다. 바디 스캔 명상 유도 음성이 담긴 무료 앱들도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세린 3단 콤보, 코 속, 귀 뒤, 발 후 수면 환경, 습도 50에서 60%, 완전한 어둠, 시원한 온도. 낮 동안 햇볕 쬐기, 적당한 운동. 음식, 바나나, 상추, 타트 체리. 술과 카페인 피하기. 호흡법, 복식 호흡과 허밍으로 미주 신경 활성화. 마음가짐, 수면 강박 버리기,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바세린 바르기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습도 조절을 추가하세요. 모레는 바나나를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던 분들이 2주, 한 달 후에 선생님,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든 80대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력과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밤 바세린을 꺼내서 코 속, 귀 뒤, 발 뒤꿈치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세요. 오늘은 잘 자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5분 넘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진심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바세린 3단 콤보 시작합니다. 같은 다짐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 지키기 5가지 생활 습관과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결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콧속은 촉촉하게, 귀는 부드럽게, 발은 따뜻하게. 바세린 3,000원의 기적, 오늘 밤부터 경험해보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